여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입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있겠습니다. 체결량이 한꺼번에 얼마가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쭉 빠지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투자한 돈이 손실 날 경우와 수익 날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체결량이 얼마가 되고 있고 갑자기 엑스레이라고 해서 매수 신호 발생 미니 체결량 이런 데에서도 보고 체결량 추이도 보고 하셔야 합니다. 거래대금 5천만 원 이상 터졌을 때 매수 신호 발생을 하게끔 저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5천만 원 이상 한 이상만 가능해요. 뭐 VWAP 지표라고 했는데 일목으로 제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일목기준표, 이동평균선, 외국인 프로브 매매, 증권 및 기관 매수 매도 뭐 이런 걸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전날 마지막 9시 반까지니까 9시 3시부터 지켜보다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약간 괜찮은 가격에서 20분 내지 거기에서 내가 사거나 혹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끝까지 보고 싶어. 그러면 시간 외 단일가에 비중을 이거는 몰빵 때리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계좌 하나로 단타 계좌 하나로 비중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0이다. 뭐 난 여유로워. 그럼 1000만 원이다. 그럴 때 10%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많이 비중 실을 땐 20%, 그럼 20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200에서 10%갭 상승 시초가 매매를 하는 거죠. 다음날 9시에 그 오전 8시 30분부터 지켜보다가 왜 떨어지지? 그럼 빨리 손절을 하셔야 돼요. 오전장에서 시간 외에 그 오전장에서 빨리 손절을 하거나 그게 안 팔렸다. 그러면 9시 땡 하자마자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래도 정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비중을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다 들어갔다. 10%면 100만 원이에요. 20%를 때려 맞으면 200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 내지 많으면 20%만 한 종목당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시 반부터는 새로운 장이나 연속성을 가져요. 오늘 처음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던 게 이제 전고점이 되어서 다시 재돌파를 할 것인지 갭상승을 할 건지 이틀 동안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정말 뉴스가 좋고 이번 주 내내는 분위기 좋아. 그러면은 투자할 만합니다. 다시 종가 베팅 혹은 오전에 잠깐 내가 한 번 내지 많으면 두 번 정도를 오전 스캘핑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알려줬던 것처럼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딱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종가 베팅 그걸 시초가에 갭상승으로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을 때 9시 반부터 조금 오늘도 야각할 것 같아. 거래대금 터져. 지수 좋아. 한국 지수 괜찮아. 어제 미국 장 좋았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 외국인이 막 사고 있어. 기관이 사고 있어. 투신이 막 사고 있어. 뭐 사모펀드가 사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경사났네. 겹경사가 나.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는 스캘핑으로 처음에는 100%를 때려도 되고 나눠서 그다가 두 번째는 50%만 때립니다.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먹을 때는. 세 번째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거기서 잘못 물리면 손절을 해야 하고 만약에 내가 기다리다가 영원히 슉 내려가면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손절을 못해서 결국은 10%, 20%, 30%를 크게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지 한 번은 내가 비중을 싫더라도 괜찮지만 두 번째에서는 비중도 최고 50%고 세 번째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 번까지 하고 싶다. 20%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손절 때리고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들어가네요. 손절. 결국은 시간에서 계속 말했던 게 손절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절이에요. 흐름상 손절이 뭐냐? 다시 한번 켜드릴게요. 흐름상 손절이 뭐냐? 주식이 제가 이제 모든 재료와 모든 것들이 맞아서 쭉 올라가고 있어. 근데 멈칫하는 거야. 여기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멈칫해. 그럼 이때 반절 이상 손절이 아니라 익절로 일단 돌아서야 돼요. 100만 원에 50만 원을 손절해라. 50% 손절해라. 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가 나의 처음 시작점이고 여기가 내가 손절 단가 마이너스 3% 혹은 2% 이렇게 보면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올라가면 횡보하다가 혹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25%를 다시 아니니까 50%가 100%로 보고 또 50%를 손절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손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수없게 여기서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 50%도 빨리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한 10% 올라갔다. 한 7%다. 이 7%라는 익절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막 내가 놓쳤어. 여기서 반절 팔았잖아. 여기에서도 내가 마이너스 2%에도 만약에 내가 손절을 때렸다 50%를 그러면 내가 이미 여기 10%를 이익을 받기 때문에 2%를 빼더라도 8%가 익절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록입니다. 현재 이 원칙 같은 거를 지금 제가 다시 상기시키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록입니다. 물론 매매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 버렸네. 그러면 놔둬. 기다려. 2200원까지 올라갔네. 젠장. 현재 모든 지표는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30분으로 볼까? 살짝 올라갔네. 이거를 하루로 볼까? 하루로 볼 때는 많이 내려왔고 올라간 추이네. 그러면은 조금 내려온 타이밍이니까 좀 지켜봤다가 한 요 정도 192, 270달러에 192, 270달러에 270달러에 내려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익이 났고 왜 손절이 난 내가 수익이 났고 어디서는 내가 손절을 쳐서 손해를 봤는지의 기록을 유튜브나 저장한 파일을 매매일지를 아프지만 쳐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 때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걸 정말 꼴 보기도 싫은데 올려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두 번 봅니다. 볼 때마다 아파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열받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실수했는지 기억하는 거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공부입니다. 심리 공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니까? 이 심리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뇌동 매매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 복구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 멘탈이 터졌을 경우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심리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코스탈로니의 심리학에 관한 그 매매 그것도 사야 되고 다른 것도 그러한 심리학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리학 책 사서 공부하셔도 돼요. 왜? 철학책도 공부하셔도 되고요. 작은 돈을 버는 것에 부과하지 마라. 5,000원 벌어도 돈이다.
수익이잖아요. 나 이걸로 만족 못해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비중 때리다가 손절하면 또 복구하려고 난리 납니다. 그냥 이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차근차근 시드머니 이게 지속되면 되는데. 그 제가 여기서 무리하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꺾기 찰나에 또 올라오긴 하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256 거의 한 256까지는 기다리겠다. 아니면 반절 334 여기까지 기다릴게. 이런 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드머니입니다. 하고 있었구나. 절대 미수나 신용을 대출하지 마라. 미수나 신용 대출을 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쫄립니다. 누구에게 돈을 꺾거나. 그러면 마음 편한 매매를 못하고 원칙을 지킬 수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고요. 시드머니는 난 무리하게 복구하지 마라. 마이너스 난 돈을 무리하게 복구하지 마라. 예수금 혹은 잠자던 돈에서 메꿔라. 사실 바로 메꾸지 마시고 깡통을 차고 메꾸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드머니를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그릇 따라 100만 원이 200이 되고 400이 되고 800이 되고 그게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이 20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200씩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배수를 올리다가 1000에서 2000으로 올려도 되고요. 4000 올려도 되고 8000 올려도 되고 여기서 8000이니까 16000 이게 아니에요. 1억까지 갔다가 다시 2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수를 올려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처음 초보자는 단돈 10원, 이것도 중요하네. 10만 원도 커요. 10만 원으로 깡통을 3번 정도 경험해야 하고 30만 원 잃어보고 나서 1년 정도 해보세요. 수업료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전업을 뛰어들어 1년 후에 그리고 알바를 좀 뛰어라. 배달을 하던 찌라시를 돌리던 알바를 뛰어라. 전업을 할 거면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13가지 원칙 13번째 12가지 원칙을 지켜야지만 마지막이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코로나장 같은 경우 진단키트 같이 확실한 경우 모든 걸 뭐 비중 조절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싸다 생각할 때 때려 박아. 그리고 나서 대출 풀로 땡겨 때려 박아. 그것도 나눠서 좀 원칙도 지켜가면서 해야 합니다. 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아니고 어쩌면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건데 내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3번째 원칙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급적 이 원칙을 지켜가 하지 않는 게 나에게는 좋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2가지 원칙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7개의 계좌를 비중을 나눠서 또 해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라. 재료, 기술적 분석 심리, 비중 조절을 꼭 해라. 차트, 거래대금, 종목 선정은 이것들이 됐을 경우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도 됩니다. 시드머니가 1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공부를 해야지 이것저것. 그 다음에 이것들을 기록해야 하고 손절을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 하고요. 시간 이렇게 해서 심리 다 한 다음에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동시에 시간적으로 논리적 순서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솔직히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두고 싶었으나 그냥 5번째 둔 겁니다. 종목 선정이 먼저 돼야 이게 또 되니까. 감사합니다. 제이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